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 물난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홍수가 왔다 그러는데요. 유럽의 대홍수가 이 10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또 왔거든요. 기상이변의 시대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금 유럽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한번 보십시오. 와,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게 지금 유럽입니다. 소위 이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인데, 스페인 폭우 대홍수에 최소 95명 사망. 요게 이제 어제 기사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는 이것보다 숫자가 훨씬 늘어납니다. 사망자가. 우리나라에 만일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또 대통령이 퇴진하라 그랬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선진국에서도요, 이런 큰 재난이 있더라도 그걸 정치권은 특히 이제 그 집권 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그러지 않아요. 이 불가항력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리고 인재도 말이죠. 권력이 책임질 수 있는 인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만일에 세월호라든가 이태원 같은 그런 참사가 또 있었다 그러면요. 다른 나라에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당시에 대통령이나 이제 최고 권력에게 책임을 묻겠느냐라고 하면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유난스럽게 이렇게 선동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자유민주주의,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요. 선동 민주주의입니다. 선동. 그야말로 인민재판이 이제 활개를 치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론재판, 여론으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는 건데,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나라 망해요, 정말. 여론은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바뀌는 거라니까. 자, 사체들이 둥둥, 대홍수 터진 유럽 줄줄이 비상, 스페인 물폭탄에 최소 95명 사망, 스페인 발렌시아 또 홍수, 적색경보. 여기 2023년 기사를 보면 러시아 대홍수, 국제 유가 불안, 부채질, 하루 100만 배럴 수출 차질, 여기 유럽 폭염, 미국 서부 대홍수, 전 세계 이상기후 상황. 이런 기사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대홍수의 면화 부족까지 방글라데시 의료산업 설상가상, 기후위기 참상 2022년입니다. 유럽 대홍수 1년, 땅은 오염되고 무너진 다리 드러나. 자, 유럽 대홍수로 최소 184명 사망. 이건 2021년이고요. 조기 경보 시스템 실패. 중국 유럽 대홍수로 해운 대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유럽 대홍수 사망자 160명 넘어서 여기 2021년이거든요. 피해 파악에만 몇 주 걸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상 재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홍수 발생 가능성 2배 증가했다. 원인은 기후변화. 이게 유럽에만 찾아가겠습니까? 아시아에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뭐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쪽에 갔다가 저쪽에 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한파가 오거나 홍수가 오거나 대가뭄이 오거나 이렇다고요. 그게 지금 이런 상황으로. 여기 이제 지금 막 나온 뉴스인데요. 아까 거기는 96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스페인 대홍수. 그 사이 하루 만에 사망자가 158명 더 늘어날 겁니다. 이것보다도. 내일 되면 더 많아지겠죠. 51년 만에 최악 인명피해. 급류에 휩쓸린 차에서 탈출 못한 사망자 속속 발견되었다. 기습 폭우에 늦은 대피령, 급속한 도시화에 치수시설 부족했다. 야, 정말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이게 이제 유럽 선진국에서 지금 겪고 있는 참상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누구를 떠올렸습니다. MB를 떠올렸고요. 4대강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4대강 사업 때 얼마나 험난한 상황이었습니까? 뭐 정치적 반대, 국민 여론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뭐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사업인 듯 그런 식으로 예산을 탕진하는 듯. 문재인 같은 경우는 그 돈이면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돈에 실제 22조 들었다고 하는데 그 돈의 5배 이상을 쓰고도 일자리 만들지 못했잖아요. 제대로 된 일자리는 10만 개도 못 만들었어요. 전부 뭐 비정규직 뭐 이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알바 같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뭐 일자리라고 일자리 이제 통계에 집어넣어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 4대강 사업은 원래 계획이라면은 한반도 대운하잖아요. 대운하. 4대강 전체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는데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그걸 일단 축소시키고 그냥 4대 강을 이제 사업한 겁니다. 원래 사업보다도 규모를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원래 또 4대 강 사업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4대 강 본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류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지류들이 있잖아요. 지류 지천들. 여기에까지 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는 세계 제1의 물 관리 국가가 됐습니다. 물 걱정 없는 나라가 된다고. 요즘 뭐 물 난리가 나거나 뭐 물 부족 현상을 겪는 것은 전부 지류 지천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4대강 본류에서는 홍수가 사라졌어요. 4대강 본류 주변에서는 가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녹조를 갖고 그 난리를 쳤죠. 녹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국 가면요 녹조 목욕이라는 게 있어요. 녹조가 가득한데 거기 들어가서 이 목욕하고 헤엄치고 하는 그런 사진도 수없이 많습니다. 뭐 몸에 좋다나 뭐 어쩐다나 뭐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보기에 그 섬찟해 보이죠. 녹조가 쫙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그 부영향화가 이제 진행되고 그리고 뜨거운 날씨가 되면 저절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질소, 인 이런 것들이 그게 이제 강물에 이제 섞여 있으면 그런 게 이제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전부 지류 지천에서 이제 오는 축산 폐수들이 있죠. 가정에서 내보내는 폐수들. 그것들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로 본류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런 걸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거는 4대강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그런데도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녹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4대강 사업하고 관련 없는 4대강 사업 그 대상지도 아닌 곳에서도 녹조가 있어요, 다들. 녹조는 원래 자연 환경이 그렇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화학적 어떤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은 농가에서 축산 농가에서 그런 폐수 같은 걸 방류하고 이렇게 되면은 여름 되면은 그게 저절로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게. 근데 그걸 갖고 마치 4대강 사업 때문에 생긴 것처럼 막 선동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런데도 놀랍게도 거기에 지금 넘어가는 국민들이 너무도 많은 겁니다. 국민들이 선동을 잘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일단은. 과학적 사고방식, 마인드, 합리적 어떤 생각을 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언론에서 그냥 떠드는 대로, 정치권에서 그냥 선동하는 대로 일로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도대체 몇 개입니까? 응? 미선 효순부터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광우병 뭐 황우석 등등 해서 말이죠. 그 세월호 뭐 이태원 뭐 최순실 지금은 또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뭐 수없이 많은 선동들이 있잖아.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선동에 휘둘리는 것은 한두 번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자꾸 휘둘리는 것은 그 자신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죄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유럽 선진국이 그동안 뭐 오만하게 잘 사는 나라로서요. 세계에 떵떵거렸지만 이런 걸 보면요. 우리보다 수준이 높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물 관리, 치산치수라 그러죠. 이거 관리에 관한 한 세계적 선진국입니다. 이 기반을 누가 만들었느냐? 박정희 대통령. 일단 치산치수의 근본을 대강을 다 만들어 놓고 갔고요. 그 후에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된 상태고 MB 때에 와가지고 소위 이제 물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도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사이에 분명히 대홍수가 몇 번 왔어야 되고 물 부족으로 물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가 한번 발칵 뒤집어질 상황이 몇 번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대운하 안 한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대운하 해가지고요 한강에서 저쪽에 영산강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저기 낙동강으로도 올 수 있고 뭐 이렇게 건강으로도 다 연결되게 되어 있었거든. 한반도 대운하 같으면. 그러면 물류가 말이죠. 운하를 통해서 강을 통해서 물류가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도로 다니다 보면 이 대형 트럭들 있잖아요. 이거 참 문제잖아요, 사실은. 도로도 이렇게 많이 파손시키고 그리고 주행하는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부분 이 강을 통해서 다 이런 그런 물류가 이동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관광 산업이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산청 경제는 세계가 자랑을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데 접근성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일거에다 해소된다니까. 그야말로 뭐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이조, 삼조, 사조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강에 큰 항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강항구, 바다 항구가 아니고.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그림들이 연상이 되는데 당시에 4대강 하면 뭐 민족 정기가 끊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와. 그리고 뭐 저 녹조가 어떻고 뭐 이렇게 자연 환경이 어떻고 거기에 있는 민물 생태계가 파손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 말이죠. 전부 선동입니다, 선동.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4대강 사업하는 그 지역에 가 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든. 그게 자꾸 휘둘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독일, 벨기에 홍수 사망 200명. 독일이 얼마나 선진국입니까? 벨기에 또한 그렇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021년 기사인데요. 네덜란드에서는 한 명도 안 죽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MB가 했던 것처럼, MB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네덜란드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잘난 사람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여론 선동에 의해서 다 죽는다니까요. 이런 거 보십시오. 요즘은 진짜 무지막지하게 비가 내립니다. 무지막지하게 비가 안 내리고 그런 시대라니까요. 당연히 물 관리해야 되고 치산치수에 지금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나 다름없어요. 비가 자주 와서 그렇지 그 내수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에 가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내수면 비율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0.5나 0.6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나라입니다. 저기 사막에 있는 나라 수준보다 조금 좋은 상태야. 다른 나라 가면요. 1, 2, 3, 심지어는 8, 9 되는 나라도 많습니다. 그런 나라는 물이 넘치는 나라지. 민물이. 우리나라는 절대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물 관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요. 위키백과 가서 대한민국의 그 내수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보십시오. 1이 안 돼요. 1이. 1m로 있다라는 것은 물 부족 국가예요. 우리가 0.56밖에 안 된다니까요. 0.456 이쯤 될 겁니다. 자, 한 달치 강수 하루 만에 쏟아져 2m 차올랐다. 스페인 폭우로 약 200명 가까이 지금 사망한 상태죠. 이런 와 정말 나라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네요. 진짜 이런 거대한 폭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안 될 나라가 된 것 같긴 한데 아직도 그래도 더 해야 됩니다. 4대강 사업의 마무리를 해야 돼요. 최소한 지류 지천 사업은 끝내야 됩니다. 그때 했으면 10조에 해소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지금 하려 그러면은 지류 지천만 하는데도 50조가 넘게 든다 그러더라고. 병신들이야. 그러니까 MB는 그 본인이 그거 출신이잖아요. 토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이제 현대를 비롯해서 많은 어떤 기업들이 국가에 이제 봉사하는 차원에서 애국하는 차원에서 거의 그냥 그냥 본전에 다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원가에 거의 다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거기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어떤 뭐 비리 같은 게 드러난 게 없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했다든가 뭐 후려쳤다든가 난림공사를 했다든가 뭐 과도한 뭐 어떤 그 예산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절대 없잖아요. 기가 막힌 사업을 했다니까요. 그 4대강은. 그러나 아직 그건 미완성이에요. 지류 지천을 해야 비로소 이 완성이 됩니다. 지류 지천에서 이미 물을 정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 모든 나라가 모든 곳이 이제 부러워하는 물 선진국이 되겠죠. 모든 나라가 와서 우리를 배우고 그럴 겁니다. 지금도요. 외국에서 이 물 관리를 위해서 우리 4대강을 연구 많이 한다 그래요. 와서 견학을 하고 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두 개예요. 새마을 사업하고 이 4대강 두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배우러 온대요, 전부 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민주주의가 됐는지 그거 공부하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건 아무도 없다고. 왜냐면 그건 중요치 않거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산업화되면 저절로 민주주의가 다 돼요, 전부. 그건 세계가 증명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게 다 갔어요. 우리처럼 막 민주화 투쟁하고 이렇게 안 해도 딱 된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나라가 거대한 왜곡된 프레임을 갖고 이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만든 거죠. 유럽 보십시오. 유럽에서 민주화 투쟁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프랑스 대혁명 그건 민주화 투쟁이 아니에요. 자유혁명이지. 없다니까. 민주화 투쟁하는 나라 치고요. 산업화 안 된 나라 치고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미얀마 같은 나라 보십시오. 아웅산 수지 같은 사람 100명이 있어도 안 된다니까. 산업화에 성공해야지 중산층이 생기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 하게 되면 저절로 사람들이 풍부해진다고요. 국간에서 인심 난다고 민주주의 되는 거야 그냥.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줬더라면 자연스럽게 민주화 됐어요. 그냥 저는 확신합니다. 그건 세계적인 석학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유럽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이 보십시오. 와, 참. 유럽이 어느 나라인지는 몰라도 되겠죠.
뭐 독일, 벨기에,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이게 전부. 자,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자, 우리 MB의 그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뭐 유익하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